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우리 국무위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계기관장들. 저희 위원들은 뭐 이렇게 자료를 뭐 좀 챙긴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무위원들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못 하시고 다 모두 국민들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로 또 국민들한테 예의를 갖춘다 생각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외교통일통상위원회가 돼서 평소 소속 상임위에서 자주 만나 뵙는 통일부나 외교부의 질의는 상임위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뵙기 힘든 장관들 몇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니까요.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이 집중이 되는데, 저 역시 부담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장관님 혹시 09년도의 기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부담금의 종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은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자세한 데이터라서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까지 외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자가의 수치. 총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말이죠. 종류가 99개입니다. 이거 환경부가 23개가 있더만요. 또 국토해양부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말이죠. 장관님 14조 8천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8천억은 총 국세 수입의 9%에 해당합니다. 그죠?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징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또 부담금 징수 규모는 지금 국세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우리 기획재정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은 의도하는 공익사업과 연계되어야 하고 또 부담금 취지와 부담금 재원이 기속되는 기금의 목적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건강증진 부담금의 경우는 부과 취지에 맞지 않게 담배에 부과된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 적자에 보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거 아시죠? 네. 예. 또 대기 및 수질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의 상당수 부담금은 부가 매체와 부가 대상에 중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과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의 경우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유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유차의 경우는 실제 운행 거리에 부담금을 줘야 되는데 경유차는 보유 연수에 따라 이것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또 교통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5조에 있는 또 36조에 있는 혼잡 통행금 또 36조의 교통유발금 이거 다 같은 겁니다. 다 중복 부과되는 거예요. 또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를 잠깐 보니까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에는 이게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면이나 유리 섬유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질 환경 개선 부담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에서 하수 사용료에 같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행 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걸 제가 또,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가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체료를 같이 내도록 돼 있죠. 부담금 같이 못하면. 장관님. 예. 그럼 제가 한꺼번에 질문할 테니까 같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럼요. 예. 부담금의 가산 및 연체 요율이요. 국세를 징수하는 법에 비해서 너무 가정한 편입니다, 이거. 더군다나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조항도 일부 부담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0여 개의 가산금과 연체료 유형 중에 절반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절반은. 그리고 15개는 연체율이 3%, 연 3%입니다. 18개는 연 5%의 고율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 1.2%의 중가산금을 받는 6개만이
이제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이 준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석유 부담금은 연 11%고요. 국민건강진단 부담금은 연체율이 연 10%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연체율 부담금 또 이 중복 부담금 장관께서 이거는 어떻게 좀 고칠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담금이 이 국민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이 서민들은 말이죠 이 부담금 때문에 연체율이 고리업자들에게 내는 연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해소를 좀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부가 총괄부서로서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종합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부담금 운용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깨우친 바가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부담금을 2006년에 7개, 2007년에 5개, 2008년에 2개, 작년에 2개를 부담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말 현재 99개의 부담금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99개를 다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배경이나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이용자나 그 어떤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부담금을 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경우도 아직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부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서 납부 의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존속 방지 장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의원님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전부 기록을 해서 다음번 그 부담금 평가할 때 전부 한번 비교 형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직도 국세 수입 증가율을 부담금 증가율이 국세 수입 증가율을 상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반증 입증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설치되고 있는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그러한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서 필요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담금은 거의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금에 비해서 거두기 쉽다고 해서 부담금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의 규모가 큰 부담금이나 징수액 증가율이 큰 부담금은 부과 여유를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LH공사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워낙 또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 집중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중복되는 걸 빼고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LH공사가 부채가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가 212조에 달하고 있죠. LH는 아니요. 전체 공기업. 예. 그런데 이게 2007년도 137조보다 75조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예. 또 국토부 장관 산하에 있는 LH공사를 포함한 11개 공기 부채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묻고 답하겠습니다. 150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2007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전체 공사 부채 50% 반 이상을 넘습니다. 또 국토부 산하 공사들의 부채가 전체 공사 부채 70%를 넘어가고 있죠. 장관님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걸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인천공항공사 이외에는 뭐 이렇게 재무구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LH공사 문제가 공기업 전반에 걸친 이번에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 공기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결산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업 결산 국토부의 뭐라 그러죠? 공기업 결산은 국토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재부에서 결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토부는 결산서를 취합하는 정도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죠. 뭐 취합도 원래 그 거치는 채널이 전부 직접 기획재정부로 가게 돼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에 보고하고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님. 금방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22개 공기업을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디테일하게 이 결산할 수가 없습니다. 212조 부처를 어떻게 다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원 임명, 조직, 예산, 인원 전부 그냥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거 과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장 잘 아는 주무부처에 일부 영역을 넘겨주셔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날 좀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주무부처를 스킵하고 아무리 총괄부서지만 저희 기재부로 바로 온다는 얘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 장관님 금방 바로 답변하신 걸 기획부 차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는데요. 직접 바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장관들끼리도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이게 서로 지금 답변에서도 지금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정부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현재도 주무부처 예산실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걸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임원 임명, 조직, 예산, 인원 모든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에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기획재정부가 모든 권한을 예산 권한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공기업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눠줘야 돼요. 물론 이 주무부처 모든 권한이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은 각 부처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한번 권한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없어서 교육부 장관님 제가 뵙기 힘든 장관님들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지난번에 모바일 하브하고 온라인 전기자동차 있었죠. 네. 네. 그 자동차 산업이 2009년도 추경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 지적이 있었죠. 네. 예. 근데 4배속 R&D를 원천 기술이 개발에 시급하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사도 없이 500억 원이라는 R&D 지금을 지원했죠. 네. 자금을. 자, 각 교육과부에서 의뢰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과 평가에서도 원천 기술은 개발하지 못한 거로 분명히 지적이 돼 있고 또 원천 기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죠? 네. 마무리를 위해서 1분 추가. 근데 여기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하브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런 정부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사업단에 9억 3천만 원, 모바일 하브 사업단에 9억 7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죠. 네. 예. 이게 단장이 9개월 연기 5천만 원의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이 카이스트 외에 다른 연구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또 상실감, 이런 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위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 교과부 차원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감사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걸 보니까 교과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감사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500억을 말이죠.
예, 구성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